저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창의적 인재란 말도 안 써요. 네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다다음 주 발표다 이 자식아. 한 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5년 첫 웨비나입니다. 저희가 그만큼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오늘 참 모시기가 힘든 마음의 지혜 저자 김경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마음의 지혜예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란 뭐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어려운 너무 질문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혜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전공이 심리학 중에 인지심리학이거든요. 지혜라는 말이 되게 막 엄청난 능력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저희 인지심리학에서는 지혜가 굉장히 작게 규정됩니다. 물론 역할은 큰데.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획득된 지식의 재구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필름 만드는 네. 회사잖아요. 네네. 필름은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게 이제 필름의 정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친구한테 필름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용어와 약어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필름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소중한 이미지를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미지 그릇, 이게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듣죠.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이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네. 뭔지 아시잖아요. 네, 알죠. 구멍 두 개 뚫려있는. 오히려 저는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차이가 안 별로 안 나시는 납니다.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렇게 외모에서 큰 네. 차이가 나.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보니까 이건 소리를 담는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름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붙여봤어요. 필름에 나온 이미지를 카세트 테이프에다 입히려고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재구성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2007년에 왜 목폴로 입은 스티브 잡스가 이거 뭐 하나를 딱 가져더니 네. 이걸 폰이라고 빡빡 우겼죠. 그쵸? 우겼죠. 네. 근데 이게 폰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PDA에 전화기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벌써 3년 전에 2004년에 휴렛 패커드 HP가 네. 우리 PDA에 이제 전화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왜냐면 380개의 기능이 있는 PDA에 전화기 기능이 하나 추가되니까 그냥 381인 거예요. 네, 근데 그 3년 후에 별로 낮은 것도 없는 장비를 들고 와서 스티브 잡스가 이걸 PDA가 아니라 폰이라고 빡빡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폰 안에 수백 개의 기능이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의 재구성이에요.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디지로그라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는 에디톨로지라고 부르시기도 네네. 하셨는데 그게 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전부 다 재구성이죠. 결과가 크니까 우리가 위대한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되게 박학다식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혜로운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느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의심을 네, 하신다는 조금. 거죠. 지금 똘똘이 스머프의 그 단계를 넘어서시려면 네네네. 나의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전혀 이 일과 연관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한테 대화를 하는 시기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시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책이 지혜로운 책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우리 클럽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지를 생각해 봤더니 많은 분들의 평이 고민을 해결해 줬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다. 자기계발서처럼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지식이 있지만 그거를 풀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가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혹시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 목표를 잘 안 세우고요. 계획을 세우는데 오. 3월 달에는 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5월 달에는 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세울 것을 네, 세운다고요? 세울 것을 세워요.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새해에 뭘 하게 되면 너무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한 결심.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3월, 뭐 5월, 7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동력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하게 돼 있어서 저는 계획에 대한 계획을 오히려 세워요. 그게 되게 재밌는 건 9월 달쯤 되면 사람들 동력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때 새로운 계획을 마치 1월 달부터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짜잔 하고 딱 꺼내잖아요. 마치 나 혼자 1월이야. 나 혼자 프레쉬해. 일부러라도 진짜 세우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나의 새해 결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모금 연구에서부터 마라톤 연구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수해가 발생해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금을 네네네. 진행하고 계세요. 네네. 모금 목표액이 1억 원이에요. 네. 그럼 5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벌써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벌써? 네, 벌써 1,700만 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to date, 현재까지 to date. 현재까지 얼마 모금됐다. to date 한 거를 봐야 돼요. 5천만 원이면 딱 중간이죠. 그거 넘어설 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벌써 6천만 원입니다. 7,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면 많이 모았네. 네, 그 정도면 많이 모았네. 이때는 to go 프레임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로 자 4,100만 원 남았습니다. 3,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제 2,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마라톤 선수들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뛰어요. 네. 근데 네. 너무 꿀팁인데요. 네. 내가 언제 근면성실하고 뭐 언제 힘이 나고 난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선배 세대신데도 그걸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결국 자기 기록이 좀 적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넘어졌는데 저 넘어진 게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고 몇 시인지 써놨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한 줄을 그냥 메모장에 메모장에? 스마트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쭉 찾아보니까 제가 넘어질 때마다 그걸 적어가지고 12, 3년씩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수요일 날 넘어지는 거예요. 신기해. 네. 유난히 수요일쯤 되면은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돼.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수요일쯤에 한 번씩만 딱 리마인드 하는 거죠. 차근차근 순서대로 생각하죠. 제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거죠. 배는 쳐다보지 마세요. 전 체중은 관리 안 해요. 저는 계절.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겨울이 되면은 상태가 네네. 이런저런 점에서 안 좋아져를 10년 정도를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어서 겨울이 될 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요일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SNS로 매일매일 좀 질문을 받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노력은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동기를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은 혹시 같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해주세요? 뭐 사실 동기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정말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하지 않고 몰입하고 싶은데 몰입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노력과 몰입 같은 건 상당히 절묘하게 상황과 내 마음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찾아야 돼요. 그 상황을 네, 상황을 내가 잘 몰입할 찾아야 수 돼요. 있는 상황. 네, 제가 학교에서 칼럼을 쓰잖아요. 네. 진짜 재밌는 건 학교 연구실에서 쓰면 한 줄도 안 나가요. 왜요? 그러니까 제 뇌가 연구실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왠지 모르겠지만 칼럼에 해당하는 노력을 허용하지 않는 뇌가 거예요.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집에 가면은 일주일 동안에 제가 만났던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별로였던 사람 흉을 봐요. 가족이랑 저랑 대화할 먹으면서. 때. 그러면 이미 칼럼 주제가 한 3개쯤 나와요. 근데 제 방에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은 칼럼보다는 더 학문적이어야 그렇죠. 되죠. 집에서 죽어도 안 써져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을 했을 때 노력을 제일 잘하더라고 하는 것도 기록되는 거예요. 진짜 약간 나를 좀 돌봐주네요. 내가 좀 잘할 네.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창의적 인재란 말도 안 써요.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잘 기억해놨다가 거기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저는 창업을 하고 나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네. 몰입할 수 있게. 근데 직장인일 때는 부장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 그러는데 저 창의력이 필요해서 좀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가 안 되죠. 안 없잖아요. 되죠. 직장인들은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과거에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탄력근무제도 없었고 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다 같은 시간에 9 to 6. 퇴근을 하는 자율성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본질로 돌아와서 자, 직장인이에요. 그때는 유난히 이건 안 되더라를 또 기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때 이게 잘 되라는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유난히 이건 직장에서 안 되네. 또 굉장히 좋은 기록이에요. 난 죽어도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진짜 싫은 거를 제외하는 네. 거구나. 직장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싫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렇죠. 사실 뭐 거의 다 싫죠. 그리고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싫어하는 것과 죽어도 못 견디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줘요. 그 반대 방향에 상당히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심리학과 갔는데 상담 심리학 시간에 한번 들어갔는데 상담 심리학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담은 너의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 말하려고 대학 갔는데. 뭔가 남친이나 남편을 구할 때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외로움이란 뭘 의미할까요? 근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저는 요새 조금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게요. 외로운 게
기본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잖아. 스트레스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스트레스인데 그렇죠. 사실 전통적으로 일본 사회가 좀 외로웠어요. 한국 사회가 좀 괴로웠어요. 아, 그렇죠. 괴로웠는데 괴로웠다. 맞아. 한국 사회도 이제 외로움을 좀 느끼는 그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창조성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 외로운 사람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요. 너무 많죠. 사실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내가 만든 장벽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은 결코 내가 못나고 약해서는 아닙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또 최근 연구들을 다시 보니까 외로움이 그 사람의 장점에 기반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 사람이 너무 내가 외롭다라고 했는데 네. 이분이 어떤 경우에 많이 외로우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외롭다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인데 꽤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조직과 그 사회에서 그분이 제일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왜냐면 창의적인 분이니까 조직이나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사람한테 항상 남들이랑 다른 얘기하라고 또 북돋아주죠. 기회도 그렇게 오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로워지는 네, 거거든요. 자기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그때 오히려 너무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왜 나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지? 이래서 오히려 마치 떠다니는 사람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충을 토로하시는데 봤더니 그분이 그 조직에서 제일 사람들을 잘 다독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제일 사람을 잘 다독이니까 어떤 일을 시키겠어요? 사람들 만나서 화해시키고 다독여주고 이런 일들을 시키겠죠. 그 사람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사람 장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사람의 강점이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외롭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못나서라기보단 내가 가진 장점이 도를 지나치게 발휘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언이 그거잖아요. 모든 약과 독은 차이가 없다. 다만 용량의 차이만 있을. 지금 용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현대인들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퇴근하고 뭐 평일에 씻고 자고 이 삶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누군가와 교류를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외로움을 그렇게 느끼다가도 1년에 잘해야 한 몇 번 마주치는 옆집에나 아니면 같은 단지에 사는 누군가가 저한테 말 걸어주고 살짝 안부 물어봐주고 싹 가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마음이 좋을 때가 있죠. 외로움은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달래줘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제일 적어요. 오히려 북유럽이 더 많아요. 그 개인주의 사회가. 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뭐 네트워크 그렇죠. 쌓고 뭐 친목 관계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 살기 어렵다는 멕시코보다도 그게 적어요. 70%대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외로운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응급구조대처럼 달려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언제든 날 도와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나는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 그게 왜 안 만들어지냐면 너무 가깝고 깊은 관계에만 우리가 너무 그걸 관계라고 생각해서 난 베프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리 관계에 대한 설정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게 반대로 외롭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뚝하면 손절했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관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 또 외로움으로 가죠. 네. 그렇죠. 손절을 하지 말지. 그냥 왜 외로워? 끊임없는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질문을 하죠. 야, 나 얘랑 손절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래, 그럼 손절해.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만나야 될 이유들이 있어. 그럼 계속 만나. 그러기에는. 만나 안 만나 이거는 1과 0이죠. 근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정도 빈도로 이렇게 하는 거를 고민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하시면 이게 쌓이죠. 네네. 쌓이죠. 네. 그러면 얼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에 대한 그게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교수님 한 분과 퇴임하지 않으신 이제 저의 2, 3년 선배 교수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다가 작년부로 6개월에 한 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맞아요. 3개월이면 의외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3개월에만은 만나야 되는 관계들이 그런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어른이라면 그리고 그 얘기를 불쾌하고 상처받지 않게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실 줄 알아야죠. 근데 이제 명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손절은 결국 같은 맥락에 있으니까 네. 나만의 명언으로 거리를 거리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맞다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처리해야 할까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지만 시급한 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때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시급한 순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 재무 전문가들한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겁니까? 소득을 늘리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재무 전문가들이 소득을 늘리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늘리려고 해야 돼요. 네. 근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먼저 하는 일. 네, 시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에 뭐 전제 조건 붙이지 말고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심플하게만 언어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왜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제쳐두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서 힘들게 되는가? 네네. 이게 상상이 잘 되는 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잘 되는 거. 상상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소득이 늘어야 부자가 되는 게 더 상상이 잘 되죠. 상상이 잘 생생하게 되는데 중요하면 제일 먼저 하는 실수를 하기가 네, 쉬워요. 네, 네. 소비를 줄이는 거는 자꾸 상상이 잘 안 돼. 예, 그냥 뭔가 이렇게, 괴롭기만 할 뿐이죠. 네.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시급한 일을 네. 가장 먼저 해야 그렇죠. 된다. 회사 일로 힘든데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클 샌델 형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안 읽은 책이죠. 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냐 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을 섞어서 되게 다양한 저스티스, 정의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정의가 나면 더 안 읽어. 뒤에 읽어봤자 속상해. 그게 무슨 의미죠? 만약에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게 정의다라고 하면 그게 동의하잖아요. 그럼 뒤에 안 읽어요. 왜? 괜히 뒤에 다른 정의 봐야 기분 나쁘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 그게 아니다. 소를 위해 오히려 대가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정의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정의를 이거 나 이거 같은데라고 하면 그 뒤에 안 읽죠. 그래서 끝까지 읽은 사람이 그래서 없다고 제가 맨날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뒤에 써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맨 뒤부터 읽기는 해야 돼요. 이거 몰랐어. 네, 제 책은 아닙니다. 네. 맨 뒤에 오히려 아무 얘기도 안 써놨어요. 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정의는 지금 이 순간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 정의인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정의다. 가만히 있으면 너무 만만해 보일 것 같고 매번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다. 이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건건히 상대방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케바케. 네, 상대방과 상황을 다 합쳐서. 그러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하면 그게 싹 쌓이죠. 네. 그러면 그게 쌓이면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얇은 한 장이지만 한 20장 쌓으면 벽돌처럼 되죠.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한 통 하나의 벽돌 같이 네네. 보이지만 그게 사실 20개의 작은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한 치즈 슬라이스들이 네네. 쌓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올라가야만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와, 이거 너무 네. 명언이다. 그게 그 사람의 직관 체계예요. 철학자들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자지. 그 반대가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깨달음 얻은 사람. 진짜 무섭죠? 싸워야죠. 돌아버리는 사람. 마이동풍 같은 인간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은 싸워야죠. 참아야죠. 그냥 이렇게 아예 그렇죠. 답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네. 나의 어떤 덩어리가 나오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왠지 아세요? 고생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민의 양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지금 왜 요즘 젊은이들 고생을 안 해봐서 이것들이 네. 생각이 계속 이상해. 그게 바로 뭐냐. 고생을 줄여주니까 알아서 고민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산업사회는 과거가 더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죠. 더 고생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제 딸보다는 제가 더 고생을 많이 네. 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세대가 고민이 더 많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저희 다음 맞아. 세대인 딸들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걸 되게 약하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할수록 고민의 양을 줄여야만 그 고생을 견딜 수가 있고. 고민할 사치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고생을 좀 줄이게 되면 알아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고민거리가 많다라는 건 고생의 양을 누군가 줄여줬다는 거죠. 네, 저는 약간 흔히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예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야지 하고 취직을 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너한테 맞는 일을 해라. 적성이 되게 중요하다. 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불경에 적성 없어요. 성경에 적성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옛날에는 고민 안 했던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졌고요. 대장장이의 자식은 대장장이를 맞아요, 했으며 맞아요. 왕의 자식은 왕이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직업 선택의 자유,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네,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고민이라는 거는 좋은 걸까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진보했던 거죠. 안 그랬으면 옛날처럼 동물처럼 그냥 약한 사람 죽이고 부리고 이용해 먹고, 그렇죠?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고민하고의 사이클은 우리 인간한테는 이건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막 고민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뭘 좀 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내가 고민할 가치가 있나? 이런. 이것도 우리가 가끔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고민들은 대부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뭘 고민하는가를 봤더니 자기 머릿속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것을 제일 많이 고민해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기 초에 대학원생이 들어옵니다. 석사 1학기로. 그러면 면담하고 물어보잖아요. 뭐 고민스러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 3월 2일, 3일 날 모든 대학원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수학기를 마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제가 원하는 직업 혹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이거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다다음 주 발표다, 이 자식아.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자꾸 착각하는 이유도 생각이 잘 안 되거든. 요 고민 앞에 해야 되는 고민이 뭐가 있지? 라고 자주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사춘기 자녀와 매일이 네. 전쟁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사춘기 자녀가 좀 이렇게 막 뭔가 여러 가지 일탈행동을 할 때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가족들한테 제가 가장 비웃음을 많이 당하는 그런 대목이 왔는데요. 네네. 심리학자라고 해서 별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거지 지가 건강하려고 의사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이 사회의 수많은 분들이 좀 더 좋은 심리적인 과정을 거치는 걸 도와드리는 거죠. 참 정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거 진짜 정말 맞는 그 속담인 게 절절히 느끼는 게 주식이가? 사춘기 야 정말 진짜 야 김시원 김채원 너희들 진짜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춘기가 좀 부모를 많이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춘기의 정의 자체가 나의 심리적인 사회적인 독립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와 그간 형성돼 왔던 애착을 잠시 끊어내는 행위예요. 우리나라의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은 그 어떤 나라의 애착보다도 너무 강하게 심하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워킹맘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은 집에 돌아오면 애를 그냥 안고 자잖아요. 끼고 있어요, 아예. 이렇게. 끼고 자잖아요. 맞아. 그래서 애착이 가장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애착을 끊어내는 그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하게 형성된 그 두꺼운 애착을 끊어내려니 이것들이 검을 하나 사용하죠. 그 검의 이름이 지랄도예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고 화나고. 첫째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딱 10년 전이거든요. 오 박사님이 저한테 김 교수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지? 예, 첫째가 사춘기인데요 진짜 돌겠어요. 근데 사춘기 전에는 재롱도 많이 피고 이쁜 짓 많이 했지. 자식은 거기까지 효도하면 끝인 거야. 더 이상 바라면 너 진짜 도둑놈이야. 하나 더 제가 덧붙이자면 자기가 죽는 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좋은 부모든 심지어 나쁜 부모든. 자기가 죽어야 자기 부모를 잊어요. 그래서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나 기억해 줄 사람. 제사 무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에 나 있었다는 거 기억해 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춘기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계속 힘드시겠지만 70대 80대 자녀와 100살 부모가 왜냐면 이게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그런 커플 있잖아요. 맞아. 나의 노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친구니까 잘 구슬려 놓으셔야 되고 잘 보이셔야 돼요. 결론은 사춘기는 다 미친 것들이에요. 웰다잉,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이 아닌데도 임종을 해본 경험들이 꽤 있어요. 돌아가시기 48시간 이내에 제가 대화를 나눠본 분들이 꽤 많죠. 그분들 중에는 정말 제가 이름, 성함만 되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권력자 혹은 큰 부를 이루신 분도 계시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분들도 계신데 진짜 한 분도 예외 없었어요. 누구에게 잘해주지 못한 걸 가장 떠올리시면서 그거를 아쉬워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눈 감을 때 세상 떠날 때 가장 떠올리는 건 누구한테 잘해주지 못한 더 거예요. 잘해줄 걸. 죽음을 자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조금씩 돌아보라는 거죠. 미리미리 돌 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죄 지을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면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누구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잖아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몇 배로 치르는 것들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의 생존력을 높이는 결과가 일어나죠. 진짜 그렇네요. 죽음에 네, 대해 네. 생각하면서 내가 남들을 더 등쳐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찰지게 나와요. 오히려 약간 진짜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 메멘토 모리처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